안녕하세요. 아로마트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라는 책을 소개할 거예요. 서점에 가서 이 책 표지를 본 순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결제했습니다. 어떻게 나무의 뿌리가 사람의 머리와 같다는 걸 알았지? 하고 말이에요. 아로마 테라피 공부한 분이라면 동감하실 거예요. 이번에 이 책을 두 번째 읽는데요. 처음 아로마트리 북클럽에서 이 책을 읽을 때 참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 누구나 어린 시절의 상처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처는 그리스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요. 크게 어릴 적 자랄 때 생기는 발달 트라우마와 쇼크 트라우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요. 이 책 15페이지에 보면요. 어린 시절의 상처는 왜 평생을 따라다니는가 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릴 적 상처를 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사소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어린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8페이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테면 트라우마 중에는 자라면서 일상적인 상처를 통해 얻는 발달 트라우마가 있다. 성인이 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에는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했을 때 생긴다. 이것은 주로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극단적인 사건이나 잔혹함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무지나 선입견, 능력 부족 때문에 벌어진다 라고 써 있어요. 예를 들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놓고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아기는 얼마나 큰 공포겠어요, 그런 상황이. 그럴 때 발달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 스트레스에서 오는 발달 트라우마가 있고요. 또 큰 충격에 의한 쇼크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요. 이런 트라우마들은 우리 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그런데 쇼크 트라우마에 약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발달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쇼크 트라우마에 취약하다고 해요. 쇼크 트라우마는 평생을 따라다니는데 페이지 24페이지를 읽어볼게요. 트라우마로 남은 사람의 경우에는 대개 자신의 경험과 감정 사이에 거리를 두는 해리 상태에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고통스러운 과거 기억에 압도되어 몹시 힘들어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이고 아예 그 사건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분리해서 남 이야기를 하듯이 하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이다.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슬픔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즉,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자신이 쇼크 트라우마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 볼게요. 페이지 25페이지. 쇼크 트라우마인지 알아보는 특별한 기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트라우마란 단어를 유행처럼 쓰고 있지만 내가 겪은 혹은 주변 사람 누군가가 겪고 있는 것이 진짜 쇼크 트라우마인지 알아보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다. 쇼크 트라우마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투쟁, 도피, 경직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의사들과 심리치료사들이 다루는 질병 분류 시스템에도 등재되어 있는 병명이기도 하다. 이제 쇼크 트라우마가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지 알아보자. 교감신경계의 과잉 활동을 암시하는 증상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하거나 움직인다. 나는 행동한다. 고로 존재한다. 또 신경과민, 집중력 저하, 분노 발작, 불면증, 긴장,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의심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대요. 일 중독, 나는 일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저도 하나 있는 것 같네요. 나는 일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하나가 제가 걸리는데요. 아드레날린의 분비로 환각 상태를 갈망하기도 하고요. 초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진정시키는 약물을 자가 처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대요. 또 다른 건 아까는 교감이고요. 요거는 부교감 신경계의 과잉 활성을 암시하는 증상들도 있는데요. 우울증이나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거,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멍한 상태, 예를 들어서요. 텔레비전을 시청 중이거나 컴퓨터 앞에 또는 책을 읽을 때도 멍한 상태가 되기도 한데요. 무기력과 에너지 부족, 또 혼자이고 단절된 느낌, 삶이 유리벽처럼 차갑다고 느낌, 요런 것이 부교감 신경의 과잉 활성화를 암시하는 증상들이래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뭐 속하는 게 있나요? 자, 이렇게 쇼크를 입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트라우마를 겪는 건 아니라고 해요. 이런 증상들이 있어야 쇼크 트라우마라고 하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아로마 테라피 상담을 하다 보면 자꾸 어릴 적 상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읽었고,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어릴 적 일상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잘 몰라서 아이한테 그냥 편하게 하는 행동이 어떤 아이는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가 돼서 트라우마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발달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이 쇼크 트라우마에 쉽게 노출된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어른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반성했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